대박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진수입니다. 상하이. 네, 오늘 월요일장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오늘 시장은 상당히 좀 재미가 없이 하루 종일 누워 가다가 이제 마무리된 시장이었는데요. 일단 뭐 지난주에 좀 시장이 지난주 후반에 이제 좀 급반등이 나오면서 좀 어느 정도 이제 기대감을 좀 살렸다가 다시 좀 이제 주춤해지는 모습입니다. 주말 동안에 나오는 소식들 보게 되면 아직도 이제 뭐 우크라 전쟁과 관련해 가지고는 딱히 이제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질 않고 있죠. 근데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나와서 글로벌 증시가 어느 정도 이제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자력으로 올라가기보다는 뭔가 이제 좋은 소식들 좀 시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빨리빨리 좋은 소식 좀 나와주길 좀 바라고 있는데, 오늘 이런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쟁 종식 위해서 단 1%의 가능성도 잡겠다. 푸틴과 협상 실패 시에 3차 대전이 일어날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푸틴의 신나치를 주장했고, 진지한 거면은 위험하다. 더욱 무서운 단계를 밟을까봐 겁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협상할 준비가 언제든지 돼 있다. 만약에 협상이 실패하면 이제 3차 세계 대전으로 번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이제 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돼서 또 이제 우려감이 조금 더 증폭이 되는 듯한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시장은 약간 좀 힘이 빠졌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 날 우리 이제 그 업로드를 ST팜이 공시 내용이 나와서 ST팜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진행을 했었는데요. 오늘 또 추가 공시가 나왔습니다. 오늘도 이제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거든요. 물론 이제 오늘 주가는 좀 이제 조정이 좀 나타났습니다. 3%대 하락세가 좀 나타나긴 했지만, 사실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실 하루하루의 주가의 움직임은 그닥 이제 스티팜에 중요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우리 대박인들도 참고하시면서 너무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나온 공시 내용도 또 보고 이것도 또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정정 신고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정 보고를 한다는 이야기인데, 거래처에서 공급량 증가 요청으로 계약 금액과 계약 기간을 연장했다. 이런 소식이었습니다. 확정 계약 금액, 이전에 계약 금액이 122억이었는데 224억으로 2배 정도 이제 증가했다. 이런 부분을 이제 오늘 정정 공시를 냈습니다. 물론 이제 액수의 베이스 자체가 크지를 않잖아요. 뭐 1000억대가 아니라 이제 100억대, 200억대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실적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공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오늘 반응을 좀 안 하긴 했지만, 그 내면에 이제 숨어 있는 의미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내용을 보게 되면 계약 기간 종료일이 2023년 3월 31일부터 7월 28일, 2023년 7월 28일까지로 늘어났다는 거고요. 시작 일자가 2022년 6월 1일 날 계약 기간, 그리고 종료일은 2023년 7월 28일입니다. 그러니까 1년 1개월 정도 늘어났고, 그리고 이 매출은 결국 6월 달부터 잡히기 시작한다. 즉 3분기하고 4분기 때 이제 매출이 잡힐 물량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종료일이 이제 내년 7월이니까 그걸 이제 쪼개서 이제 매출 계산을 하겠죠. 각 분기마다 한 50억 정도 그렇게 이제 좀 책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계약 상대방은 유럽 소재 글로벌 제약사고요. 임상 이상이 진행 중인 만성 B형 간염 올리고핵산 치료제의 원료와 관련된 계약이다. 단독 원료 공급사고 해당 신약은 2024년 말에 상업화가 예상된다. 그러니까 이제 상업화 되려면 지금 이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2년 정도 기다려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2024년에 상업화가 되게 되면 ST팜이 올해 중에 1, 2차 증설은 끝나잖아요. 2024년 말이니까 2025년부터 판매가 되겠죠. 그러면 충분한 물량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제 판매가 나가서 상업화 물량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스케줄도 어쨌든 다 계산하면 너무나 맞아 떨어진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보면 해당 신약은 단독 및 병용 투여로 만성 B형 간염의 기능적 완치를 목표로 개발되고 있고, 현재 전 세계 만성 B형 간염 환자는 약 3억 명에 달한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지금 B형 간염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판매량에 있어서도 상당히 긍정적이다. 라는 부분이고요. 이걸 보면은 이제 C형 간염 치료제도 제가 기억이 나요. 길리어드의 C형 간염 치료제가 있는데, 그 길리어드의 C형 간염 치료제도 예전에 ST팜에서 원료를 공급을 했었습니다. API 업체 중에 하나가 ST팜이었는데요. 그때 보면은 C형 간염 치료제가 길리어드에서 워낙에 잘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C형 간염 치료제 약을 주면 완치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다가 계속 이제 성행을 하다가 결국에는 길리어드 C형 간염 치료제도 매출이 확 죽었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C형 간염 환자들이 이제 사라졌다. 이런 부분을 볼 수 있는데, 마찬가지 개념으로 그냥 이제 B형 간염 치료제를 증상을 완화시키면서 쭉 들고 가기보다는 완치를 목표로 개발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일단 환자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좋은 부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ST팜 입장에서는 나쁠 건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ST팜이
지난주에 공시가 이제 우리가 좀 사이즈가 큰 공시가 나오다 보니까 오늘 뉴스들이 많이 나왔는데 두 개의 뉴스가 좀 눈에 띄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ST팜 올리고 신약 마수거리 수주, 증산도 본궤도에 들어왔다. 이런 소식인데요. 연내 올리고 신약 CDMO 생산 능력이 3배가 증가했다. 지난해 3년 만에 첫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실적 개선에 청신호가 켜졌다. 2030년까지 1조 원대 올리고 신약 매출 달성이 목표다. 노바티스 외에 추가 수주 여부에 시장이 주목하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추가 수주 여부에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데 오늘 정정 공시가 나온 것도 결국엔 추가 수주에 관련된 이야기니까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긍정적 소식들이 계속 나올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보면 자, 이번 수준 규모는 시장에서 예상했던 규모를 뛰어넘는다. 지난 2020년 노바티스가 ST팜에 임상시료를 공급을 할 때 상업화 들어가게 되면 상업화 물량은 최소 100kg 이상을 주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번에 계약 규모가 그러면은 한 뭐 이제 키로당 2억 정도로 계산을 했을 때 450억 정도가 이제 토대로 예상 수주 규모를 추정을 했다. 증권사에서.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800억대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한 200kg 가량 노바티스에서 얘기한 부분보다 이제 2배 이상의 물량을 수주를 해갔다라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초도 물량이잖아요. 앞으로 이제 계속 늘어난다고 생각했을 땐 300kg, 400kg도 넘어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 신약이 대박이 터져버리면, 렉비오가 대박이 터져버리면 톤 단위로도 충분히 이제 나갈 수 있는,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건 김칫국이니까요. 뭐 지금 당장 이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보면은 삼성증권에서 물량 600억 원을 이제 수주 규모로 예상을 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매출액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제 캐파 증가가 본격화된다. 제1올리고동의 1, 2차 증설을 올해 중에 마무리 짓는다라는 부분이고요. 현재 ST팜은 2몰 생산이 가능한 단일 라인을 보유하고 있는데 평균 최대 750kg의 API 생산이 가능한 상황이다. 다음 달부터 1차 증설이 끝나고 4월 중에 가동이 되는데 그러면 캐파가 3.6몰까지 늘어나게 되고 이르면 5월 중에 또 2차 증설까지 마무리되기 때문에 7월에는 대형 라인 3개와 중형 라인 1개로 구성된 생산 라인 4개를 갖추게 된다. 즉 이제 올해 다음 달에 1차 증설이 마무리가 되고 5월 달에 그 다음 2차 증설이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것도 사실 주가에 상당히 좀 기폭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증설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나올 게 상당히 많다. 그리고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기사도 있었는데요. 화이자 모더나가 쏘아올린 RNA 치료제 개발 전쟁, ST팜이 활짝 웃는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ST팜의 올리고 핵산 치료제 원료 공급 계약 현황을 보게 되면 유럽 글로벌 제약사로 동맥경화증 임상 3상용 원료 108억이 나갔고 10혈관 질환 임상 3상용 원료 미국 바이오텍에 62억이 나갔고 혈액암 임상 3상 바이오텍 44억 10혈관 질환 임상 3상 원료 151억 원 그리고 상업화 물량은 이제 노바티스 806억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인데요. 여기서 보게 되면 다 3상이잖아요. 동맥경화증도 3상, 심혈관 질환 3상, 혈액암 3상, 또 여기 심혈관 질환 3상이잖아요. 지금 현재는 금액이 워낙 작지 않습니까? 100억, 60억, 44억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건 임상 실효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큰 물량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임상 인원 몇 명이 된다고. 자, 그런 부분인데 결국에는 이 지금 라인업들도 3상 마무리 단계에 있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추가적으로 계속 노바티스처럼 상업화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고 상업화 물량이 나올 때마다 사실 ST팜의 주가는 레벨업이 가능하다.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자, 이 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화이자하고 모더나가 mRNA 기반으로 코로나 백신 개발에 성공하다 보니까 글로벌 제약 바이오 업계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그건 이미 재작년부터 그렇게 했던 부분이었죠. 국내 업체 중에는 RNA 치료제 필수 원재료 생산하는 ST팜이 경쟁력 갖추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중이다. 지난해 매출의 절반에 육박하는 계약을 최근에 따냈다. 2025년까지 생산 공장을 늘려서 시장 우위를 차지하겠다는 전략.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ST팜이 2017년부터 체결한 공급 계약 12건 중 8건이 바로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계약이다. 그러니까 이제 API, 그러니까 원료 중에 거의 3분의 2 이상이 이제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원료가 지금 계약이 돼서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이 이제 ST팜의 가장 이제 성장 모멘텀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자, 보면은 미국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엔 최근에 7억 달러, 즉 8,400억 원을 들여서 미국 보스턴에 유전자 의약품 연구 시설을 신설을 했다. RNA 기반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다.
이런 거 이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원료 필요하겠죠, 당연히. 그리고 2020년에는 유전자 치료제 개발사인 프리베일 테라피틱스를 인수를 했다. 그리고 글로벌 제약사인 또 노보노디스크는 지난해 RNA 분야 업체 다이서나를 인수했다. 그리고 프랑스 제약사인 사노피는 지난해 5,700억 원을 들여가지고 mRNA 플랫폼 기술을 보유한 타이달 테라피틱스를 인수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M&A도 상당히 커지고 있고, 일단은 mRNA 기반의 신약 개발이 이제 불이 붙었다라는 부분이잖아요. 자, 이 기사로 또 알 수 있는 부분은 이 mRNA 시장 자체가 이제야 막 시작된 초기 단계라는 겁니다. 성장이 아직 시작도 안 된.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이제 막 갓 태어난 아기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성장이 어디까지 하겠습니까? 20살 넘을 때까지, 대학생이 될 때까지는 계속 성장해 나갈 그런 이제 바이오 업계의 미래 먹거리가 바로 mRNA 기반의 신약 개발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요. 일단 오늘 나온 소식들도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네, 주가는 우리가 생각한 대로 매일마다 움직여주면은 주식해서 누가 돈을 잃겠습니까? 돈을 다 벌죠. 그런 게 아니라 호재성 소식이 나와도 이 호재성 소식이 오늘 반영이 안 되네? 그러면 그 호재성 소식이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 쌓아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의 수급이 개선될 때 그 쌓아놨던 게 어디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때 가서도 주가가 후반형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늦게라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좀 여유를 가지고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ST팜을 이야기한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그동안에 ST팜이 보여준 행보를 보게 되면 본인들이 이야기한 거는 딱딱딱 잘 맞아서 딱딱 지켜내는 기업인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기업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기업 같은 경우 우리도 사업을 할 때 마찬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획한 대로 딱딱딱 이루어지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 ST팜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생각했던 그 스케줄대로 웬만하면 다 지켜지고 있다. 당장에 이제 이런 말씀 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백신과 관련해 가지고 백신 만드는 거는 1월 달에 임상 들어간다 그랬는데 아직도 안 들어가고 있지 않냐.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실 이제 그 부분은 ST팜이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식약청에서 임상 승인을 떨어져줘야 임상을 시작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사실 ST팜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약간 불가항력적이다라는 부분이고요. 말 나온 김에 식약청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빨리빨리 시작해가지고 사실은 백신을 만들자는 게 업체들이 먼저 나서서 백신 만들 테니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식약청에서 먼저 ST팜이나 한미약품이나 녹십자를 찾아와가지고 우리 컨소시엄 해가지고 백신 좀 빨리 만들어보자. 본인들이 급해서 본인들이 판을 다 짜고 본인들이 시작한 mRNA 개발인데 이제 와가지고 또 이제 느림보 터져가지고 좀 그러고 있는 상황이 좀 답답할 따름인데요. 사실 뭐 저는 그 부분은 주가에 크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ST팜을 바라보고 있는 주주들은 ST팜이 mRNA 백신을 만드는 것 때문에 쳐다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에 대한 매출 확장 뭐 이런 부분, 결국 숫자 이게 이제 확실히 나올 수 있는 기업이다. 이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보는 거지. 사실 이제 백신이라는 테마에 편승해서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실제로 백신이 통과가 돼도 주가가 과연 엄청난 급등을 할까?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증설이 완료되면 그걸로 이제 급등이 나오고 또 추가 수주가 나오면 그걸로 급등이 나올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이 좀 지루하고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성장주 섹터도 지난주에는 좀 이렇게 반등이 좀 세게 나왔다가 오늘은 다 조정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뭐 아무쪼록 지금 상황에서 계속 우리가 기다려야 될 부분은 어쨌든 전쟁에 관련돼서 뭔가 좀 좋은 소식들이 나오고 좀 이제 좀 뭔가 이제 루즈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쟁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워어 엔드죠. 전쟁이 빨리 종식이 되기를 빨리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오늘 재미없는 월요일이지만 이제야 이번 주가 시작된 거기 때문에요. 이번 주 남은 또 요일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상승세 지난주처럼 주말에 가서라도 큰 상승세가 나와주면서 기분 좋게 한 주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박 여러분 화이팅 하십시오. 대바이.